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습니다. 3대 정치 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먼지 떨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 서일필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 범죄 수사에 구멍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입니다.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말 잘 듣는 판사를 고르고 재판까지 입맛대로 진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입니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반대하는 정치인과 무고한 국민을 법의 이름을 빌려 가장 빠르고 가장 악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안대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 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먼저 입에 올렸던 국정조사마저 무산시켰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법무부 장관까지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 명부까지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당사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 구속됐어야 합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 포기 특검,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트 드러커는 격변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 먼저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땀 흘려 노동한 국민이 더 큰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기회를 가지는 나의 노력이 성공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열어갈 것입니다. 9to6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자율과 창의가 중시되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거대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 체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 등 고용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니즈에 맞춰 근로자를 선택하듯 근로자도 자신의 삶에 맞는 노동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 산업의 날개를 달아주겠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 특구를 메가 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 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 혁신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2030 생애 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핵심 니즈를 해결해주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먼저 진입기에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걱정 없는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바우처를 대폭 개선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 월세 지원 제도를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연합 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000원의 아침을 1,000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하여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하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무제한 지원하고 포인트 차감형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하여 채용, 청탁, 고용, 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군 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일모를 폐지하고 영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 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안정기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전액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AI 주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미래 산업입니다. 과도한 윤리 규제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족쇄를 풀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혁파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 산업적 지원도 함께 펼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둘러싸고 현대판 러라이트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를 파괴해도 산업혁명을 막을 수 없었듯 AI와 로봇으로 가는 노동시장의 미래를 거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의 존엄과 노동의 가치를 지키면서 기계와 협력하여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겠습니다. 전 세계가 앞다퉈 경쟁하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육성을 위해 경쟁국들을 능가하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고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유연한 안전규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표준 설계 인가와 건설허가 심사를 통합하거나 병행 처리하여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한국형 ISMR의 실증을 위해 SMR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여 기술 개발과 상용화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인구 위기 극복을 넘어 인구혁명을 이뤄내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라는 거대한 장벽과 아이를 낳으면 가난해질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경제적 기회가 되도록 발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신혼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족 드림 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 헝가리는 결혼하면 대출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혼인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 2억 원 한도의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1% 초저금리로 대출해주고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면제, 둘째 출산 시 대출 원금의 30% 탕감, 셋째 출산 시 대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파격적 제도입니다. 주택, 도시기금 여유 자금을 재원으로 최우선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인구혁명 특별 회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는 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가족 세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소득을 가족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섯째,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지방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청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여 1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주에게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여 지방을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과 의료입니다. 교육발전특구가 내실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부터 챙기겠습니다. 의료개혁의 오류를 바로잡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료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을 떠나는 곳에서 머무는 곳으로 바꾸겠습니다. 서울 사람이 지방에 집을 사면 투기꾼 취급하고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정책으로는 지방의 빈집을 채울 수 없습니다. 수도권 은퇴자들이, 여유 있는 청장년들이 지방의 세컨드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 활력형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에 취득하면 세금 걱정 없이 주말 농장도 하고 개인 작업실도 만들 수 있게 길을 터주겠습니다. 낡은 빈집을 고쳐서 살겠다면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인구혁명과 지방혁명을 묶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각계 전문가들 대거 참여시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 통합부터 지방혁명의 차원에서 논의의 테이블에 올립시다. 저와 우리 당은 이미 대전 충남 통합의 물꼬를 트고 행정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특별법을
발의해 놓았습니다. 뒤늦게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행정통합 방안은 통합의 요체인 중앙행정권한사무의 지방 이전과 지방 재정 분권에 있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선거공학적 졸속 방안입니다. 돈 퍼주면서 껍데기만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지방 분권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태스크포스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읍시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길 수 있도록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 제반 사항을 함께 검토하고 함께 추진해 나갑시다. 지방혁명과 인구혁명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지금껏 제1 못하고 있는 22대 국회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요건을 대폭 축소해서 중대비리, 부패,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사법 절차가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정치 재발을 막는 법률 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막고 숙려 기간 및 필리버스터 보장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상임위 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고위공직자의 신상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2차 가해를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개정 등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합니다.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염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교원단체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고 주입식 정치 교육을 엄격히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패가 나라의 쇠퇴와 국민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하겠습니다.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합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8차례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나라의 번영이 국민의 풍요로 이어지는 나라, 전국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 남북이 하나 되어 더 큰 미래로 웅비하는 나라, 제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